안녕하십니까? 나의 늙은 벗들이야.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이 늙은이가 세상 밥을 먹은 지 꼭 1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라니 참 긴 세월 같지만 돌아보니 그저 하룻밤 꿈결처럼 눈 깜짝할 새 지나갔더군요. 강물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 전반부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넣는 시간이었다면 일세의 후반부, 특히 60고개를 넘은 우리 삶은 이제 비워내고 덜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벗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우리 인생을 하루로 치자면 60대와 70대는 황혼이 깃드는 저녁 무렵과도 같습니다. 저녁 노을이 곱게 타오르려면 하늘이 맑고 투명해야 하지요. 먹구름이 잔뜩 기어있다면 그 찬란한 마지막 빛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벗들은 그 귀한 황혼의 시간을 근심과 걱정이라는 시커먼 먹구름 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저를 찾아와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묻곤 하십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을 소처럼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쳤고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나이 60이 넘어서 자식들과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까? 이것이 전생의 업보입니까? 아니면 피할 수 없는 늙은이의 비극입니까? 떨리는 그 손을 잡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보시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명이 당신을 버려서도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머무는 공간, 당신이 매일 숨 쉬고 잠드는 그 집의 기운이 꽉 막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피가 도는 혈관이 있듯 집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운기라고 부르지요. 거실은 그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생기가 넘쳐야 할 이 거실에 죽은 기운을 내뿜는 물건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맑게 흐르는 시냇물에 썩은 나무 토막을 던져 놓는 것과 같습니다. 흐름은 막히고 물은 고여서 썩게 되지요. 집안에 놓인 물건은 단순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마다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물건, 슬픈 사연이 서린 물건,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건들은 주인인 여러분의 생기를 거머리처럼 쪽쪽쪽 빨아먹습니다. 기운이 쭉 빠져나가니 돌인 물리가 만무하고 마음이 흐릿해지니 곁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는 법이지요. 오늘 이 늙은 교수는 100년을 살아온 눈으로 벗들의 집거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까워서 혹은 추억이라서라는 핑계를 대며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끌어안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난을 불러오고 외로움을 만드는 그 세 가지 죽은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합시다. 마음을 텅 비우고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당장 거실에서 찾아내 없애야 할 물건은 바로 원한과 슬픔이 서린 기억의 조각들입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는데 유독 말년이 쓸쓸하고 돈이 모이지 않으며 자식과 인연마저 끊겨 외롭게 늙어가는 이들의 집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 구석
혹은 아주 잘 보이는 명당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을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 두고 있다는 점이었지요. 제 오랜 법 중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거실 한복판에 놓인 기이한 도자기 하나를 보았습니다. 깨진 건 억지로 엿붙인 볼품없는 화병이었지요. 제가 저게 뭐냐고 묻자 친구를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전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부부싸움 하다 깨졌지. 내 실패를 잊지 않으려고 다시 붙여놓았네. 박대리야, 그 친구의 말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매일 그 깨진 도자기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단성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실패의 기억을 불러내고 떠난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마음에 주입하는 무서운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병을 깊게 얻었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에게도 늘 신세한탄과 짜증을 쏟아내는 바람에 나중에는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으리으리한 집 거실에서 그 깨진 도자기와 단둘이 아주 차갑고 쓸쓸하게 식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바로 기운의 이치가 작용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건에는 저마다의 혼과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선물 받았지만 사이가 틀어진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슬픈 가릴, 혹은 너무 그리워서 걸어두었지만 볼 때마다 눈물 짓게 만드는 고일의 유품 같은 것들은 아주 강력하고 차가운 음기를 뿜어냅니다. 거실은 집안의 심장과 같아서 바깥에 맑고 밝은 양기가 들어와 집안 전체로 퍼지는 명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한, 슬픔, 실패의 기운을 담은 물건을 둔다는 것은 맑은 샘물에 독약을 한 밤을독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 하나가 뿜어내는 무겁고 탁한 기운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짓누르게 되지요. 여러분은 운은 움직인다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운은 울처럼 흘러야 합니다. 돈도 돌아야 하고 건강도 피가 잘 돌아야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를 꽉 붙들고 있는 그 물건들은 그 흐름을 뚝 멈춰 세웁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닭과 같아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꽉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항구에 닻을 내린 배가 어떻게 새로운 보물섬으로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복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복마저 까먹으며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제자리만 뱅뱅 맴돌 뿐입니다. 혹시 거실벽에 볼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가라앉는 어두컴컴한 그림이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남긴 비싼 조각상이 그래도 돈 나가는 물건이니 아깝다는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사람의 사진을 집안 곳곳에 너무 많이 붙여두어 집을 산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사당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운을 갉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노년에 누려야 할 평온함과 맑은 정신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지요.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입니다. 비싸다고, 수학이라고, 남 죽이는 아깝다고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그것을 버리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의식입니다.
지금 당장 그 물건을 꺼내야 검은 비닐봉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미련 없이 대문 밖으로 내다버리세요. 버리면서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났다. 나는 이제 과거의 망령과 작별한다. 그렇게 비워낸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깃들 것입니다. 낡고 썩은 쌀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쌀이 돋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거실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유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죽은 과거의 전시품들을 이제 그만 치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꽉 막혀있던 재물운과 건강운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골동품보다 비싸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거실에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내야 할 물건은 바로 거짓된 생명과 죽음의 박제들입니다. 쉽게 말해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가짜 꽃, 바스락거리는 말린 꽃, 그리고 동물의 사체로 만든 장식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많은 벗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교수님, 살아있는 꽃은 금방 시들고 물 갈아주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서 예쁘고 변치 않는 조화를 두었습니다. 라고 말이지요. 혹은 이 말린 꽃은 몇 년 전 자식들이 준 소중한 것이라 아까워서 참아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노라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 늙은 교수의 100년 경험을 걸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하고 홀로 고립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가지신 부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거실은 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계절 내내 시들지 않는 형형색색의 비단꽃들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요. 벽에는 사냥을 좋아했던 남편이 남긴 사슴머리 박제와 거북이 등껍질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박물관처럼 웅장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집에만 들어가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3개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냉기였지요. 결국 그 부인은 60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원인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식들과 손주들이 그 집을 좀처럼 찾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자라 한 번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집은 왠지 무서워요. 꽃은 있는데 향기가 안 나고 벽에 걸린 동물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 부인은 그 화려한 가짜 꽃들에 둘러싸인 채 철저히 홀로 남겨져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단순히 취향이 독특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기성, 즉 살아있는 기운의 문제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육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점점 양기가 빠져나가고 음기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가 지는 저녁 무렵과 같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만큼은 반드시 살아 꿈틀거리는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 즉 가짜 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꽃 같지만 숨을 쉬지 않고 물도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짓과 속임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한 말린 꽃, 드라이 플라워는 또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꽃의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식물의 미라를 거실에 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거실에 이런 죽은 물건들을 두는 것은 저 넓은 우주와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생명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화가 싫고 그저 썩지 않고 이대로 현상 유지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짓된 아름다움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우주의 섭리가 이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생생한 생기와 복의 흐름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 집은 이미 죽어있는 공간이구나. 여기에는 더 이상 활력이 필요 없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특히 먼지가 뽀얗게 앉은 조화는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그 먼지는 단순히 더러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멈춰버릴 시간인 동시에 싸늘하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물건에 하얗게 달라붙은 하얀 먼지는 벗들의 숨 쉬는 길을 해치는 것을 넘어 돈복과 자식복까지도 꽉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어버리듯이 생명 없는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아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집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요. 나의 늙은 벗들이여, 부디 끝의 흐름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워주십시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아깝다는 생각. 자식이 준 건데 어떻게 버리나 하는 그 못 버리는 마음이 바로 벗들을 가난과 외로움으로 끌고 가는 족쇄가 되는 법입니다. 단지 물건 하나 아깝다고 여러분 자신의 남은 귀한 운명을 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위와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보세요. 그 먼지에 쌓인 가짜 꽃들을 싹둑 잘라내십시오. 벽에 걸린 죽은 동물의 장식품들도 모두 떼어내십시오. 그것들은 벗들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기생충처럼 여러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집안의 죽은 기운을 시원하게 몰아낸다는 후련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귀한 영혼을 지키는 나쁜 기운 물리치기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작은 유리병 하나를 놓고 뜰에서 꺾어온 강아지 풀 한 가닥이라도 괜찮으니 살아있는 식물 한 줄기를 가만히 꽂아 두어보십시오. 아니면 작은 화분 하나를 거실에 들여놓아 보세요. 비록 며칠 뒤에 시든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물을 마시고 숨을 쉬는 진짜 생명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법입니다. 시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고 재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늙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늙음을 감추려 가짜 가면을 쓰는 것보다 주름진 얼굴 그대로 환히 웃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깊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화려하지만 생명 없는 숲에서 혼자 시들어가지 마시고 소박하더라도 살아있는 풀 한 포기와 함께 숨 쉬어보십시오. 그 벗들에 꽉 막혔던 문이 다시 활짝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에 따뜻한 기운이 돌고 그 온기를 따라 자손들의 발길이 다시 북적일 것입니다. 자손들의 발길이 다시 북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세 번째 나쁜 기운은 바로 고장나고 깨졌음에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오래된 고물들입니다. 이 늙은 교수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참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물건의 소중함을 알고 아껴 쓰고 고쳐 쓰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때로는 그 아끼는 마음이 지나쳐서 오히려 나의 남은 복까지 갉아먹는 독이자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다 닳았거나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벽시계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오랜 것 중에는 정말이지 재주도 많고 참 영특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업 솜씨도 참 좋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줄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뒤틀리고 모아두었던 재산이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빚더미에 앉아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더군요. 제가 걱정이 되어 그 보세 집을 찾았을 때 저는 그 원인을 얼추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 보세 집 거실과 베란다는 그야말로 고물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10년도 더 전에 고장난 안마의자나 빨래를 걸어두는 용도로 쓰이며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벽에 걸린 궤동시계는 4시 44분에 멈춘 채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요. 제가 저 시계 좀 고치거나 버리지 그랬나 하고 말했더니 그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보게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버리나. 나중에 부속만 구하면 다 다시 쓸 수 있다네. 그리고 저 안마의자도 가죽은 아주 멀쩡하지. 그 친구는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집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가 편히 쉴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꽉 찬 온갖 잡동사니들이 주인의 숨통을 꽉 조여온 것입니다. 것들이여, 이것을 단순히 물건 정리의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이것은 기운의 흐름, 다시 말해 집안의 숨결이 얼마나 잘 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섭게 여기며 피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바로 죽어버린 시간과 깨져버린 그릇입니다. 시계라는 물건은 단순히 시간을 보는 기계가 아니라 생명의 맥박이자 흐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멈춰 서 있는 시계가 걸려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주를 향해 내 인생의 시간은 여기서 멈췄어. 나의 발전은 이제 끝이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흐르지 않는 시간은 곧 죽음을 뜻하니 돈의 흐름도 건강의 기운도 그 멈춘 시계바늘처럼 뚝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그릇은 또 어떻습니까? 옛 어른들이 깨진 그릇 쓰면 복 달아난다며 절대 쓰지 못하게 하셨던 데에는 다 그만한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밥그릇은 곧 그 사람의 그릇, 다시 말해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자 복을 받아내는 바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귀퉁이가 깨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깎아 먹는 짓이며 내 입으로 가난의 기운을 숟가락으로 떠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나에게 모르게 나는 깨진 그릇에 밥을 먹어도 싼 하찮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마음 깊은 곳에 가난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네가 버리면 다시 살 돈이 없어.
이런 마음의 밑바닥에는 도대체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미래에 내가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나는 새롭고 온전한 물건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낮은 마음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장난 물건을 끌어안고 있는 한 우주를 향해 계속해서 가난의 신호를 쏘아 올리는 셈이 됩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 낡고 병든 물건들과 사는 것이 편안합니다. 나는 부족함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우주는 정확하게 그 소원대로 응답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그걸 원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네가 그것을 원하니 계속해서 가난하고 고장난 상황을 보내주마 하고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자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업의 작용입니다. 제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부자와 명문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집, 특히 거실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비싼 가구가 놓여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거실은 비어 있으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 즉시 고치고 고칠 수 없다면 가차없이 내다버렸습니다. 반대로 가세가 기우는 집을 보면 안방이며 거실이며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건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억만 배는 더 아깝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멈춘 시대가 있다면 새 건전지를 사다가 갈아 끼우십시오. 그래도 가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당장 벽에서 떼어내십시오. 이가 나간 컵이 있다면 그동안 고마웠다고 작별 인사를 하고 깨끗한 종이에 고이 싸서 버리십시오. 작동하지 않는 전자제품, 삐걱거리는 가구, 더 이상 입지 않은 좀 먹은 옷들, 그것들은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붙잡는 과거이자 집안의 맑은 피가 흐르는 혈관을 꽉 막고 있는 찌꺼기 덩어리들입니다. 그것들을 집 밖으로 내놓는 순간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쓰리고 아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서 그 텅 빈 자리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느끼실 겁니다. 가슴 한가운데 꽉 막혀있던 체중이 쑥 내려가는 듯한 그 시원함, 마치 10년 묵은 체중이 뚫리는 듯한 상쾌함을 말이지요. 비워야만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뒤집혀도 편치 않은 참된 진리입니다. 썩은 고인 물을 퍼내야 맑은 새 물이 퐁퐁 솟아나는 이치와 같습니다. 낡고 병든 기운을 몰아내야 그 빈자리에 건강과 재물, 그리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부디의 물건의 종이 되지 마시고 그 공간의 당당한 주인이 되십시오. 그래야 덫들의 환혼이 비로소 품이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늙은 덫들이야, 오늘 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마음이 좀 복잡하셨습니까? 혹시 내가 그동안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이 내 복을 꽉 막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디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을 뿐이고 정이 너무 많아서 참아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순이 넘고 이르니 넘은 이 나이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가는 가장 고유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더 많이 채우는 욕심이 아니라 과감하게 비워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노인이 두려워합니다.
물건을 다 버리고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지는 것을 말이지요. 그 적막함이 무서워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애꿎은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시어,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외로움과孤独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 괴로워하는 비극이지만孤独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귀한 자유입니다. 남들의 눈치,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자식 걱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라는 우주와 마주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황혼의孤独입니다. 텅 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공간은 쓸쓸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것을 고독한 비참함이라 부르지 말고 고독한 황홀함이라 부르십시오. 그리고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디 혼자 있다고 해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늙으리가 혼자 밥 먹는데 대충 물이나 말아먹지 뭐. 나갈 데도 없는데 무릎 나온 바지나 입고 있지 뭐.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짓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상이라도 찬장에서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어 정갈하게 담으십시오.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두었던 그 찻잔, 오늘 당장 꺼내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향기로운 차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자신보다 더 귀한 손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도 매무새를 단전히 하고 머리를 곱게 빗으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집안의 기운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따릅니다. 스스로에게 존경심을 가질 때 비로소 말년의 품격이 완성되고 밖으로 나갔던 북도 다시 제 발로 찾아 들어오는 법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미 죽어버린 물건, 나를 슬프게 하는 물건, 고장난 물건들이 보이거든 용기를 내어 작별을 구하십시오. 그것들을 따라보려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산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위한 공간 만들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쓰레기 더미가 아닌 향기로운 꽃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적으로 가득 찬 창고가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따사로운 햇살이 뜨는 맑은 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보증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제 목소리를 들으신 모든 분의 머리맡에 우주의 따뜻한 보호막이 내려앉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털어내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부디 오늘 밤 꿈 없는 깊은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평안하십시오.